작년 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이런 특권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결론은 각하 처분. 체증 영상 분석 결과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선 채 경찰과 접촉하지 않는 등 몸싸움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기소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까 봐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 네.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때 그때 국회의원들께서 몸으로 막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건데요. 전 조사를 받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공표가 없어갖고 아마 근데 그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서면 조사라든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는 받았을 것 같고 사실 혐의는 이미 명백합니다. 당시에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관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무를 못하게 몸으로 막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특수가 붙은 건 다중의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그렇죠. 아니라 네. 특수가 붙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흉기를 들었거나인데 다중이 모여서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미 그 재판에 넘겨진 분이 4분이잖아요. 다중이죠. 그러니까 특수가 붙어버리면 바로 이제 형량이나 이게 거기에서 안 좋게 작용이 될 건데 불구속 기소에서 아마 막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 기소 같은 경우 구속 기간이 있어서 6개월 내에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총선까지 1심이 끝날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진짜요? 네,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벌금형이 잘 안 나오는 그 유형의 범죄이긴 합니다. 유죄라면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있죠. 네.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경원 씨는 이제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걸로. 그때 국회선진화법 이번에 빠루 드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특수가 붙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시일이 오래된 것처럼 느끼는 게 윤석열의 계엄도 2024년 12월 3일이었고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오던 시기에 2025년 1월 15일에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는 과정이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초등학교에서 집결해가지고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카톡방도 초등학교 이름 달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앞에서 인간띠 만들어서 체포영장 집행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체증을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 체증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욕설하고 경찰들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는 사람 막 몸으로 막고 거칠게 이렇게 했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네.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게 된 거죠. 지금 특검에서 이제 입장을 좀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증거 관계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체증 영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체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도 우리가 제시를 했다. 네 번째로는 동종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한 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 증거는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분들의 변호인을 다투진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법리 적용 부분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했다. 우리는 의사를 개진한 거다라고 할 건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꽤나 그 몸으로 아예 스크럼을 짜서 집행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까지 판단이 맞춰졌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양형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요. 양형 기준. 네. 일단 그냥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하. 특공집행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이 되는 요소가 보통 가중 요소, 감경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서로 해서 그 비교 영향을 해서 감경이 많으면 감경 요소로 가고 가중이 많으면 가중 요소로 가는데 감경이 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근데 가중이 되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특히 그 가중이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야, 그러면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진짜로, 붙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정구승 변호사 굉장히 엄포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애초에 국민 저항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항권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윤석열의 행위,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줄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만 된다고 하면은 뭐 저항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체증 영상에 몸으로 막 막는 장면이 나오는 거를 이걸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인으로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다. 자, 가중 요소랑 감경 요소 한번 살펴보면 감경 요소는 이제 경미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깎아줄 때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했을 경우 자수했거나 처벌 불원을 했을 경우가 감경이고 가중 요소는 뭐 상해가 발생했을 텐데 이건 아닐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여러 공무원들이 진술했다고 일단 가중 요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공무방해 정도가 무거운 경우 이거는 조금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복적 범행이나 봉좀 누범 전과인데 반복적으로 한남동 갔던 것들이나 그때 뭐 스크럼 짰던 것들 한 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중 요소가 많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일반 영역 기본 영역에 1년에 3년이 아니라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기소 당사 의원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중진급이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정치적인 구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당 향배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세대 교체하시죠. 세대 교체해도 될 때 되지 않았나? 야, 뭐- 이렇게 특검통에서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난각병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도 처음에는 전 권영세 의원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 자기는 가가지고 표결 참석 안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중에서도 지금 나한테 물어봐도 안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그 검사 출신 뭐 이런 걸 떠나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데 그냥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차라리 장동혁이 나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오히려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도 세대 교체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세대 교체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아니, 좀 아까운 건 거기서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공무원분께서 생책이라도 났으면 치상이 되거든요. 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야,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력한 형벌.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로 네.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있었다 네. 보니까 벌금형이 있긴 합니다.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증인을 엄청 많이 부를 거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벌금형 정도로 내려오는 거를 꾀하지 않을까.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나경원 의원님이 계속해서 우리 당 위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체포방해 징역 2년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경률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 파라든가 하는 김경률이 나와서 이때 체포방해를 한 사람들 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7년 선고 받았고요. 여기에 가담하신 분들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바로 그 내란 일으킨 그 정권에서 일어난 온갖 조작 기소 수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 하고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관적인 보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엄 직후 나경원과 통화했나? 왜?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뭐 어쩌다고 그때 지은 당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김성태 아지트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포방해 혐의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피의자 입건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 김기현 의원, 뭐 이런 윤상현, 권영진 이 4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경원, 김기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방해해, 저거 막아, 총을 쏴서라도 막아 이렇게 네. 했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벌써 유죄 받았잖아요. 예, 징역형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막 12월에 막 1월에 이렇게 정말 추운데 그 사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막 들고서 막 몸으로 막고 못 들어가게 막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때 저도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뭘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경찰이 가서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했고 체포하겠다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형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시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공수처에서든 이렇게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공권력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출석 안 하겠다. 이게 허용된다는 게 저는 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내란이 끝났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사실 내란 선동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유를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뭐 첨예하게 그 내란의 복판이었고 국민들이 이거 계속 방해하는 것은 체포방해 혐의도 있지만 내란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그게 아니라면 왜 거기 나가서 그 추운 데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저는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저 정당은 전 정상적인 정치 입당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기 때문에 뭐 국회의 의석을 100석을 넘게 갖고 있던 200석을 갖고 있던 그것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지금 해치는 지금 존재의 가치를 지금 해치고 있는 그런 저는 정치 입단도 아닌 정치 이익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좀 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마 그때 체포방해를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면서도 했었던 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아직 뭐 내란의 법적 판단 받지 않았다, 뭐 공수처 수사권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따라야죠 본인들이.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좋은 비디오 보여주고 좋은 강의 보여준다고 이 사람들이 개가천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 사람들한테 맞는 정치 활동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나는 출석하지 않겠어, 나는 국회의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매우 답답한 상황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불안한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는 건가요? 종합특검에서 이제 몇 분을 입건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아까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관제 네. 앞에 달려왔던 의원들, 대표적으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입건이 된 상태예요. 종합특검에 의해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표현의 자유다.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게 전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언급한 두 사람이 바로 법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공무 집행을 어쨌든 몸으로 막는 그러한 모습이 전부 이제 카메라에 찍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공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공기관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그 선거용지 부족으로 해가지고선 그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심정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위라든지 그러한 어떤 집회도 법의 테두리 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게 소위 옳다라는 이유로 지금 공기관에서 소위 이제 그 공권력을 행사할 때 예를 든다면은 그 올림픽 공원 그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 그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시민들은 모르지만 이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이들을 지금 디펜드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율사라는 이름으로 법 기술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를 시민들이 그것까지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정치 사회가 됐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죠. 네, 여기 계신 우리 한남동 관장하셨던 분들 법조인 출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도 많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해석에 논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적어도 보수주의자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걸 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 막겠다고 스크럼 짜고 이러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논리가 절대 그 공무집행방해는 뭔가 유형력으로 이제 막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을 터줘야 된다. 막다가 처음에 사진 찍을 때는 스크럼 짰다가 막상 이제 그 체포하러 온 공무원들이 오면은 비켜줘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단체가 또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길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애초에 처음 특검 때는 이게 이분들이 입건이 안 됐단 말이죠. 무혐의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는 이분들은 적어도 방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화이팅 하라고 막 범죄 저지르라고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 이게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 그 집행을 막으려고 경호처 직원들이 막 긴장된 상황에서 윤석열은 우리 보고 막으라 그러는데 나 이거 불법인 것 같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화이팅 하라고 막 막자 이건 불법 영장이야 이러면 범행의 실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방조 책임은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적어도 5초만.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수주의는 법치를 수호한다라는 말을 특히 그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